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우선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직 청취만 가능한 돈다방 미쓰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우리 유튜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팟빵과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청취해 주신 우리 청취자님들 바쁘지 않으시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으시면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방송을 듣기는 들어.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좋아요 버튼 옆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이란 버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제가 그 마음을 감사히 받아서 더욱더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감성경제방송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물론 뒷부분에 좀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제가 6개월 동안 방송을 쉬고 다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고 계셨던 것,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상을 오래 부리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트럼프는요 지는 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4년 전에 백악관 들어갈 때 자신의 모든 운을 다 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2021년 증시 전망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여전히 ING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과연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즉 지금의 주식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버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버블은요, 버블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주식은 미래를 선행하기 때문에 저 위에 미리 앞서갑니다. 대신 지금 열심히 경제, 즉 실물 경제가 쫓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쫓아가고 있지는 못해요. 어쩌면 앞으로 2, 3개월은 더 실물 경제가 후퇴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백신이라는 재료를 믿고 앞으로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가 주식시장을 저 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연 조정은 언제 올까? 그 이야기를 앞서 방송에서 전해드리면서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어떤 재료가 쓰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악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충격이 좀 덜하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보다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미쓰리가 1년 전에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작년에요. 2019년 12월 5일 코스피는 2053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20일 코스피는 약 10% 이상 상승해서 2277포인트를 찍습니다. 무슨 이슈였을까요? 그렇게 한 달여 동안 코스피 지수를 10% 넘게 상승시켰던 이슈가 뭐였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바로 안 나오시죠? 1년 전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은요, 뜨거웠어요. 악재가 없었습니다. 왜 악재가 없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냐면, 그동안 그 전에는 2016년도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문제였었고, 그리고 2017년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감세 정책하고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더 좋아지려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빵 터지면서 꽤 오랜 시간을 투자자들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이 보이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를 1월 달에 초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1단계 합의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1단계를 합의를 합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하고 1단계 끝 재미없어졌네로 주식시장이 하락할까봐 1단계가 끝나면 바로 2단계를 진행합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판을 펼쳐놔서 주식시장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란 악재가 이제 소멸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1년 전에 많은 분들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려고 저렇게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저거 합의에 끌어내잖아. 그리고 자기가 급하니까 2단계 바로 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저거 합의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니? 어떤 또 정책 내놓겠지? 그러면 경제 좋아지겠지? 증시 좋아지겠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겠지?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도 여전히 고독하게 아니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 운을 다 썼다고요. 재선 안 된다고요를 고독하게 외쳤습니다만.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1년 전에 우리는 뉴스를 보면은요. 헤드라인이 뭐였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1단계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리오 부총리가 워싱턴을 가고 2단계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 내가 베이징으로 가겠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스 뒷부분에요. 되게 거슬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저기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심상치가 않다. 그런데 그 뉴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 이슈에 묻혀서 뉴스 거의 후반에 나왔습니다. 쥐 오줌만한 기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엄청 1년 전에 흥분했어요. 특히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2053포인트에서 2277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10% 이상 급등하면서 누가 지수를 견인했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견인했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다시 활기를 필 거고 그 수출주의 활기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주고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증시는 장밋빛 전망으로 막 부풀어 올랐었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그 고점을 딱 찍고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바로 미국, 한국, 전 세계가 코로나19 빵빵빵빵빵. 물론 1년이 지난 지금 코스피 시장은 2700포인트에 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주식을 장기 투자, 나는 임병할 진짜 우주가 내가 멸망하기 전까지 나 주식 진짜 안 팔고 내가 진짜 버틴다. 이렇게 해서 1500이 깨지고 1400이 위협받고 그런 전문가들이 1000포인트 깨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 내놨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아 라고 버틴 분들이 많아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땡큐. 그런 분들이 그것도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맘 편하게 그렇게 1600 깨지고 1700 깨지고 1400 깨질 것 같고 이거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초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제가 제 성향을 봤더니 제가 그냥 되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요즘에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막 인맥을 만들어가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샛길로 좀 빠질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모자분이 식당을 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머니 사장님이랑 더 이제 친한데 저보다 6살 어린 아드님이 이제 같이 어머니랑 모시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아드님이랑 이제 누나 동생 먹었죠. 그러더니 이제 같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누님, 저 좋은 꿈을 꿔서 되게 좋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꿈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나쁜 꿈은 아니에요. 나쁜 꿈은 아닌데 당장 돈이 되는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꿈이네요. 그냥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꿈을 꿔서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있는 데서 그러면 저 이거 로또 1등 되면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흥분해 있길래 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되면은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다시 맥주를 먹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누나가 되게 좀 지랄 맞지? 못했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야, 너 그거 1등이 진짜 안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옛날에 제 후배가 꼭 로또를 월요일날 사요. 언니, 나는 로또가 되든 안 되든 이 로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희망을 걸고 산다는 거죠. 그 희망에서 내가 한편으로는 힘드니까 그거라도 희망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희망 가질 게 없으면 저럴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동생은 로또를 사서 좀 좋은 마음에 막 그럴 텐데,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좀 상대는 되게 좀 상처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좀 성격이 좀 되게, 뭐랄까, 괴팍하다고 해야 될지, 냉소적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좀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주식시장을 초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주식시장이 버블일까 아닐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버블은 아니다. 더 갈 데가 있다. 더 갈 구간이 있다. 분명히 제가 그 방송을 한 다음에 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확실히 지금 시장이 뜨겁긴 해요.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좀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조정을 받았지만 또다시 외국인 매수해서 또다시 장을 돌려놓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말씀보다 이 패턴에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잠시 전에 작년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1차가 협상이 완료가 되면 2차가 될 거고 2차 협상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악재가 없었다. 그런데 뉴스 하단에 저기 중국 우한에 우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근데 결국 그 뉴스 제일 하단에 있는 악재가 2020년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 겁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기다리는 조정은 언제 올까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의 악재를 총 점검해 드렸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요. 영국에 지금 백신 접종 시작됐죠. 91살 되신 우리 마거릿 키넌 할머니께서 첫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세계 주목을 받으셨어요. 예방접종 맞으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게 되게 신기하길 따름입니다. 이 91살 되신 이 마거릿 키넌 할머니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주사 맞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제가 아주 못된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니, 할머니는 솔직히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죠.
저는 만약에 제가 아이가 없지만 글쎄요, 제가 첫사랑이랑 어떻게 좀 잘 돼서 아이가 좀 있다면 아마 올해 성인이 됐을 텐데 저는 제 아이 자식한테 지금 나오는 접종 못 맞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내가 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91살 드신 할머니니까 그분은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사실 날이 솔직히 냉정하게 좀 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한이 없이 정말 세계 최초로 그렇게 예방 접종을 관심을 받으면서 맞고 그 예방 접종이 효과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뭐 그럼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증시는요.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화이자 접종 뭐 우리나라에서 뭐 4,400만 명의 뭐 분량을 확보했다. 뭐 화이자는 아니고 뭐 다른 건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미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는 백신에 대한 어떠한 그 재료는 좀 어느 정도 소진됐고 오케이 백신은 알았어. 그런데 지금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돼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입원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12월 14일부터 뉴욕시에서 실내 식사를 막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자택 대피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즉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재료는 이미 소진됐고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백신을 지금 당장 다 맞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백신이 완벽하게 100%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신을 지금 다 맞아서 짠 하고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은 다음에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면 이번에 91살 되신 이 마거리 키넌 할머니는 최소한 지금 12월 8일 날 맞았으니까 1월 한 8일 정도 돼야지, 한 달 정도 돼야지만 진짜 면역력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도요. 지금 안정성이 덜 확보된 백신을 맞은 분들 대상인 거고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실물 경제는 존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이제 걱정하는 건 알았어. 백신은 개발된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백신이 보급화될 때까지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이거 죽어가는 경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합니까? 부양책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어쩌면 백신에 대한 어떠한 보급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 11일 종료될 예정인 예산안 때문에 이거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연장하냐 뭐하냐 어쨌든 통과시킬 겁니다. 즉 뉴욕 증시는 지금 뭐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경제가 죽을 텐데 그거 버티게 하기 위한 부양책이 필요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뉴욕 증시는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미국보다 좀 더 흥분해 있죠. 뉴욕 증시에서요. 단순히 이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FDA에서 화이자의 백신 데이터가 긴급 사용을 승인해도 될 것 같은 지침에 맞는다. 즉 일치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상 영국에서는 지금 맞기 시작한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맞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승인을 예고한 거잖아요. 또 하나 존슨앤존슨이 백신 3차 임상실험 결과가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이라는 이런 백신 기대감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에 비해서 뉴욕 증시의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엄청 뜨겁죠.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워낙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좀, 어찌 보면 욕망이 더 많이 집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 전 세계 뉴스의 첫 번째 뉴스,
드디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한 사람이 있다. 영국의 91살 먹은 할머니를 시작으로 영국에서 이제 영국 전역 50개 병원에서 역사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 고령층, 요양원 직원과 의료진이 맞게 될 것이고 물론 영국 내에서도 흥분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백신이 전 국민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또한 광범위하게 다 맞게 되더라도 최소 이 면역력이 생기고 이러려면 1년 정도 걸리니까 계속 마스크 써라. 흥분하지 말아라. 이런 흥분 자제령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뉴스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백신을 확보했다. 왜 이렇게 백신 확보가 늦느냐? 아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마루타 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 맞는 거 보고 좀 지켜보고 그리고 맞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되면 모든 악재가 이제 소멸될 것처럼 우리가 안도했다면 지금은 모든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모든 이제 악재가 없이 막 호재만 될 것 같은데 저를 계속 거슬리는 재료가 하나 있는 거죠. 물론 앞서 방송에서 제가 6가지 악재를 점검해 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노출시킬 수 없는 2-3가지 악재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스에서 여러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영국과 유럽 간의 미래관계 협상 이거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이 12월 9일이거든요. 약 이제 20일이면 20일 안에 얘네 협상 못하면 지난번에 올해 1월 달에 영국의 브렉시트 됐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노딜 되는 겁니다. 노딜 브렉시트 되는 겁니다. 영국과 유럽 간 미래관계 협상의 유럽연합 측 수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분위기를 꼬라지를 보아하니 협상될 가능성보다는 노딜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노딜을 대비한 비상 계획을 새롭게 해야 될 때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미래관계 협상은요. 공정경쟁 여건 조성, 그다음에 향후 분쟁 시 해결 지배 구조 이 3가지 부분인데요. 이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 3가지 요건에 이 미래관계 협상이 잘 된다면 실질적으로 무역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교통, 업 이런 전반적인 게 모두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3가지 문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12월 31일 날 여러분 영국과 유럽연합이 협상 결렬됐습니다. 노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물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한테 이런 궁금증을 한번 던져보세요. 미쓰리 그러면 백신이 개발돼서 이렇게 막 경제가 너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질 텐데 영국이 노딜 된다고 그게 그렇게 큰 악재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이 시장에 큰 악재가 되진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계속 걸리적 하게 되면은요. 다른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고개를 듭니다. 이거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지금 2020년 12월 달에 딱 냉정하게 12월 달을 놓고 봤을 때 한번 1년을 돌아보세요. 제가 1년을 돌아보시라는 얘기는 1년 전에 나는 주식 투자를 얼마 했고 그때 증시가 어땠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1년 전에는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이런 얘기 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때 멘탈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맞아. 나 엄청 흥분했어. 그래 맞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끝나면 다 잘 될 것 같았었지.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져버렸어. 그런데요. 분명히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게 아니었다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미 중국 우한에서 터지기 시작했고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늘 악재는요, 어딘가에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비추고 싶은 곳에 비추면 어떤 때는 호재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악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재가 많아 보이지만 어딘가엔 악재가 싹트고 있고 악재가 많아 보이지만 어딘가 호재는 숨쉬고 있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호재가 만발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를 믿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금 달러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럼 백신만 되면 모든 것이다. Everything is okay가 되느냐.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시장을 초치는 게 아니라 지금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거스르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번 주 월요일 날 뭐 잠깐 환율이 반등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시 회복했어요. 그럼 이 패턴이 이어지겠죠. 이 패턴이 계속 영원히 이어질까요? 아니라고요. 뭔가가 탁 터져서 조정다운 조정은 확실히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3천을 못 가요. 지금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9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3,000포인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일주일 전에 뭐 작금의 주식시장 버블일까 아닐까라고 방송을 하면서 더 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슬슬 좀 강력한 조정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강력한 조정이 뭘까요? 예. 뭐 갑자기 뭐 백신이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것도 악재일 수 있는데 이 악재는요, 한편으론 뭐 지금 백신 뭐 화이자 말고 없나? 뭐 존슨앤존슨도 있고 뭐 백신이 없으면 옌병을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만들고 있는데 이 아니면 잇몸으로 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계속 백신 개발에 어떤 이슈는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과연 강력하게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1년 전과 딱 띄워놓고 본다면 1년 전에 헤드라인 뉴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 이고 제일 뉴스 끝부분에 저기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독감이 이런 기사가 아주 작게 나왔다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접종 맞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확보했고 백신 개발이 되면 뭐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경제가 좋아질 거고 코스피가 3천 갈 거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기사가 있다고요. 바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 미래관계 협상. 이거죠. 시장을 이끄는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큰 힘이요. 야, 이거 시장 너무 뜨겁다. 야, 이거 너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야, 너무 우리 물갈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뭐 조정할 만한 거 없냐? 조정에 쓸 만한 거 없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의 관계 협상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갖다가 써서 저는 조정을 하게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은 또 저는 약간 달리 보고 있고요. 내년의 화두는 저는 금리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삼성전자 9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어쩌지만 뭐 앞으로 뭐 더 갈지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뭐 더 가야겠죠. 어느 정도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저 앞에 가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를 놓쳐서 조금씩 가든 옆으로 행동하든 움직일 거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냉정하니까 1년 전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혹시 어딘가 숨어있는 그 어떤 악재가 어떤 시장의 큰 조정의 빌미로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러분께 어떤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요, 전 개인적으로 멘탈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아름다운 댓글은 더욱더 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